규제가 아마도 뭐 계속 이번 정부 하에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규제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좀 편안하게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집 있거든요. 네네. 네, 오늘 빠셀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저는 아파트 전문가, 예, 그리고 입지 전문가, 그리고 상급지 갈아타기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헐헐 박성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지 분석하는 헐헐 박성애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27일 날 가계의 그 부채라고 해야 되나요?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뭐 6월 27일 날 나오고 28일 날 바로 시행이 되어서 27일까지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제 가계약만 하신 분들은 계약하시느라 좀 바쁘셨고 그렇죠. 요 규제로 인해서 지금 수도권 시장이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돈줄을 묶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전월세 시장, 특히나 전세 시장에서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집을 매수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뭐 전세를 끼고 매수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전세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는데 이제 전세금 내줘야 하는 또 집주인 분들, 되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포지션에서 되게 이 대출,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또 이주비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억까지 대출, 그리고 이 잔금 대출도 일반 분양 저희 그 강남권에서 진행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잠실이라든지 반포라든지 방배 이렇게 일반 분양할 곳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여서 사실 로또 청약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10억 로또다, 20억 로또다 이렇게 하는 곳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출격을 하는데 뭐 성수에도 있고 많은 곳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곳, 당첨되고 싶어하는 곳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잔금 대출, 중도금 대출까지는 이제 규제를 덜 받는데 잔금 대출에 있어서는 6억까지니까 이게 지금 돈 있는 분들이 청약 가능하신 거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대출 규제가 아니었고요. 이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다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전방위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제가 아마도 뭐 계속 이번 정부 하에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규제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좀 편안하게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집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6월까지 했던 이런 어떤 전략들에서 조금은 변화를 시도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판을 다시 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에 있어서도 그리고 전세를 끼고 뭐 집을 산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사실 다 막힌 건 아니거든요. 물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고 정부에서 실수요자는 봐줍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집을 사고 싶은데 조금 더 좀 좋은 집, 내 자본 안에서 좀 좋은 집 사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방법이 또 다 막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또 풀팩님 나오시잖아요. 네, 풀팩님하고 엘리서님 또 수다방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적절한 정부 규제 안에서 적절한 에버리지 활용해서 또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서울 중하위급지와 그리고 경기권 내에서 사실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갭매우 장세가 아마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좀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좀 서울의 모 지역들은 또 장이 집을 내놨는데 집을 보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월 말부터 7월 초 어제까지 해서 이제 한두 팀씩 보러 온다는 거죠. 저는 이제 수강생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집 내놨는데 하나도 안 보러 왔는데 지금 막 매일 한 팀씩 보러 와요. 막 이런 소식들을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들의 의견도 이제 소식들도 듣고 있는데 이제 중하위급지 내에서 갭매우기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보통은 이제 강남에 뭐 전세 세입자들은 뭐 대출 안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막 15억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대출을 일정 부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것이 뭐 월세 가속화가 또 되는 거고 전세 금이 전반적으로 좀 하향될 수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분양가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였고 그래서 본인 자금이 별로 안 들어가는 세팅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하셨던 분들한테 부담이 없죠. 그래서 집주인은 오히려 좀 견딜 수 있는 장일 수도 있는데 물론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대책들이 펼쳐져서 당황스럽긴 하고 그리고 청약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리고 입주권 그러니까 입주권을 이미 소유하시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으신 분들은 사실 이 대책에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주비 대출에서 또 이주비 대출 6억까지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게 6억까지는 아닐 수 없는 게 물론 이제 공식적인 이주비 대출은 6억까지이고 시공사 보증으로 해서 좀 금리가 조금 높겠지만 어느 정도 추가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지만 관리처분인가 난 곳들은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번 627 대책을 부른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부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웠죠. 6월에 너무 뜨거웠습니다. 이제 6월 한 달 동안 강남보다 더 뜨거웠어요. 그렇죠. 이제 강남은 2월부터 뭐 뜨거워서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또 잠잠해지고 있었던 시기였었죠. 그렇죠. 강남은 너무 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 놓치신 분들이 내 집 뭐 갈아타려고 할 때 강남은 일단 안 되고 토허로 묶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6월 초부터 이제 달린 지역들이 마포하고 맞아요. 성동 그리고 과천 뭐 성남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마포가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지금 얼마까지 거래되신지 아세요? 얼마까지 됐어요? 24억 5천? 예. 야, 나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이제 안 올라가는 줄 알았어. 한동안 그냥 20억 정체됐었잖아요. 20억 언더에서 이렇게 안 돼가지고 갔었잖아요. 난 이게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뭐 마포 상단이 25억을 뚫었죠. 그렇죠. 신축 기준으로 해서 25억을 훨씬 뚫었고 그리고 또 지금 신축 단지는 아니지만 공덕 1구역을 개발한 마자힐이라고 하죠. 마포자이 라첼스죠. 라첼스. 마자힐. 여기가 프리미엄이 총 매매가로 따지면 거의 28억까지 올라간 그래서 뭐 실거래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28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상단은 일단은 25억까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심리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이제 30억 구간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마포는 30억 어마삼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기간의 문제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상단이 막히지 않는 이상 상단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이 627 대책으로 좀 막혀 있는데 막부정이라든지 이제 호가가 좀 내려왔어요. 막혀 있는데 어쨌든 이 단지들이 이제 한남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이제 재건축을 향해서 재개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축으로 향해 갈수록 단계를 넘을수록 이렇게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이후에 중위 급지, 중상위 급지가 결국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마포는 상당히 627 대책으로 인해서 좀 막혀 있습니다. 네. 상단이 이렇게 상단에 몰려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상단에 없었던 요 중하위 급지 내에서 이 상단으로 키를 맞춰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난 장에 지난 정부 때 15억 대출 규제했잖아요.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요 이제 6억 대출을 활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다 붙는 그런 장이 하반기에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의도한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조금 내리고 올리고 막 그렇게 좀 의도한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포는 지금 이제 상단을 높여놓고 상단에 이제 모여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고기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급지들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627 대책으로 좀 온기가 돌 수 있는 지역들은 금액대 구간이 한 8억에서 한 10억 구간이 가장 좀 많이 온기가 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8억 이하 구간인데 수도권에서는 조금 상승하는 데에 물론 상승은 할 겁니다. 상승하는 데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그 자본 차익의 크기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6억 아파트가 오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2년 동안 오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1억 구간 내에서 이렇게 내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6억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금액대가 올라갈수록 특히나 서울 내에서는
갈아타기 하면서 10억 구간에서 13억 구간 혹은 10억 구간에서 14억 구간 요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품들이 현재 자본 차익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력이 되신다면 네. 요 10억 구간에서 요 13, 14억 구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파트로 한번 갈아타시기를 도전을 하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안에서도 마포구가 굉장히 뜨겁지만 마포구 내에서도 기축단지들 25평형 그러니까 마포나 성동은요 그러니까 얼죽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축이 그 쌍끌이를 하고 갑니다. 상단을 높여주는데 그 사이에 틈새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이 그러니까 틈새 단지들 이게 이 지도에서 보면은 약간 틈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색상으로 따지면 회색인데요. 네. 이런 단지들이 사실 하위급지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요를 받기가 어렵고 수요를 받기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가 상승이 조금 제한적인 그런 곳들인데 마포나 성동은요 기축단지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신축단지 따라서 대장단지 따라서 굉장히 잘 오르는 그렇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많습니다. 입지도 그래서 좋다는 얘기지 뭐. 이런 네. 그러니까 마포 내에서 많이 오른 단지들의 중간에 껴있는 기축단지 25평형. 근데 이런 그러니까 마포는 지금 이런 구간도 우리 금액대 15억 구간을 좀 벗어났습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마포 상록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태영 아파트 25평형 대시양이라든지 이런 네. 어떤 중간중간의 기축단지들의 25평형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마포의 기축단지 25평형이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은 요 정도 마포 내에서 기축단지 25평형으로 우리 금액대 안에 10억 이하 구간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규모가 또 좀 작은 아파트일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눈을 조금 돌리셔서 요쪽 이제 뭐 서대문구라든지 아니면 은평구 쪽에서 그룹으로 주거벨트로 묶여 있는 이런 구역들 내에서 사실은 30평대까지 접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재울이라든지 수색증산이 올해 이제 한 바퀴 돕니다. 25년이어서 한 바퀴 도는 그러네. 곳이어서 수색증산이 사실 좀 많이 이번 장에서 주목을 못 받은 이유가 한 바퀴 돌지도 않았거니와 아직 가재울 요타는 이제 입주 10년 차가 넘어가면서 가재울 요타운 자체가 살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안에 인프라라든지 형성이 굉장히 잘 되었는데 오히려 수색증산 뉴타운이 생각보다 덜 나가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아직 이 지역에 대한 검증이 좀 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네 맞아요. 좀 근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 되게 맞아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수색증산 뉴타운의 오구라든지 이런 평형들 좀 지켜보시고 이런 지역 내에서 좀 신축 단지들 가져가시면 아마 4년 보유하시고 이번 정권을 지나시면 다음 갈아타기에 조금 자본 차익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네. 구역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성동구는요. 이제, 성동구 내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될 것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런 단지들이 파크엑스라든지 리버젠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리버뷰자이라든지 행당 7구역 이런 구역들 신축 단지들 그리고 한강변 단지들 그리고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그 한남아이츠라든지 이런 어떤 재건축이거나 아니면 신축 이 지역 내에서 좀 신축이거나 한강변이나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곳들이 성동구 내에서 좀 시세를 리드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곳들은 이런 곳들은 지금 벌써 20억 구간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스테디셀러인 이런 뭐 행당역 주변의 이런 단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초역세권 단지 중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그렇죠. 또 이런 성동은 곳들이 10억대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들 성동구 내에서 나는 급지를 낮추기 싫어. 나는 실거주야. 근데 대출을 6억 정도 받아서 나는 자본이 한 뭐 4억에서 5억 정도 있어라고 하면은 굳이 경기권이나 지방으로 눈 돌리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서울권 내 오히려 이 하반기가 좀 약간 규제로 잠시 멈춰 있는 이게 이 멈춤이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잠시 하반기에 멈춰 있는 기간 동안 저는 이런 지역 공략하자. 이게 사야 될 게 보이거든요,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장에서 마포 성동 제껴 이게 아니라 마포 성동 내에서 지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에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그 이번에 하반기에 청약을 하거든요. OTL 장미 아파트라고 해서 그 서울숲역에 딱 내리면 5층짜리 빨간 예쁜 장미 벽돌처럼 예쁜 장미 색깔 나 벽돌로 거기서 영상도 찍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좋아했던 아파트인데 네. 이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OTL로 분양을 하는데 세대수 규모가 조금 아쉽긴 하고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이슈가 많이 됐던 그렇죠. 그런 단지예요. 근데 제가 이 성수동 L라인이라고 하거든요. L라인. 네. 요 L라인 L이 조금 길어졌어요. 여기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가 이제
입주를 입주합니다. 예, 입주를 했고 또 이제 하면서 여기가 조금 지주택이었어요. 네. 네, 지주택도 결국은 이제 입지가 좋으면 진행이 된다. 근데 지주택은 항상 조심해야. 지주택의 특징이 뭐냐면은 돈이 한없이 나가. 근데 한없이 맞아요. 나가면서 이거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지 못하는 거. 끝나야 끝난 거야. 맞아요.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나도 이게 입주를 해도 사실은 계속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회원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분양자들이 제일 수혜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지주택은 일반 분양자분이 제일 수혜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L라인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OTL 성수가 이제 일반 분양에 도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6억 대출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뭐 현찰 있는 분들 사시겠지 뭐. 자본이 있는 분들이 네, 이제 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청계천 리버뷰 자이라든지 청계 SK뷰가 이제 입주해요. 네, 청계천 리버뷰 자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이 전매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다각도로 상품을 좀 보셔야 돼요. 분양권이 전매가 가는 곳은 프리미엄이랑 계약금 했을 때 초기 투자 금액이 좀 낮은지 그랬을 경우에 내가 그냥 신축 아파트를 실거주로 대출을 끼고 들어갔을 때는 금액대가 좀 낮아지는데 프리미엄 주고 계약금 주고 샀을 때는 금액대가 좀 금액대 상품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마포 도화동 기축단지들 지금 많이 검토하시죠. 네, 좋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사야 할 곳이 있고 조금 우선순위가 좀 매겨집니다. 네. 도화동도 그 안에서도 입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상품도 다르고. 맞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